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윤석열이 고압적인 말투로 당신 검사해봤어? 안 해봤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봐서 많이 자랑스러우신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이 행패 부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검사 안 해본 게 제 평생의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을 보면 볼수록 검찰은 도대체 어떤 조직이기에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을 반추해보건대 검찰은 그저 권력자들의 입속의 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고 김건희의 의혹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조직이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김건희 검찰은 그 수많은 의혹을 수사하면서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사랍시고 한 것이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출장 조사를 나갔던 것이었겠죠. 약자엔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정말 참담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의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에게 진실로 죄가 없었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의 일입니다. 검찰은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된 이후로 무려 4년 3개월을 끌다가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극악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를 기소한 핵심 물증은 김건희의 육성이었습니다. 수익 배분 약정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40%를 주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고 김범수 전 아나운서 계좌에 3억 원을 넣고는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핵심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그저 우연이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변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담한 조직이었습니다. 검찰이 4년 넘게 수사할 때는 있는 줄 몰랐던 그 육성 파일이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니 그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이 그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그 일가를 향해 내어준 거짓된 면죄부는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화면 함께 봐주시죠. 자, 이 자료는 참여연대가 윤석열, 김건희 관련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과 특검 수사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내란과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구속 취소 그리고 항고 포기를 한 반면 특검은 윤석열을 재구속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양평공흥지구 관련된 수사도 양평군 관계자만 기소를 했지만 특검은 김건희 일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을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특검은 외압행사 임성근 사단장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검찰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엉성한 처분은 오로지 꼬리 자르기에만 집중돼 있었고 특검의 예리한 칼날은 권력의 정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런 특검의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은 그간의 검찰 조사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동지들을 탈탈 털었던 것, 그의 반만큼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했더라면 이런 참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 문제 연어 술파티가 수차례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에서도 관련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고 있고 또한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 권력에 기대서 정적 제거에나 수사력을 집중하는 검찰, 그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들을 보면서 더 이상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대체 무엇인지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을 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과거를 확실히 정리해야 그 개혁의 파급력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무소불위 검찰의 만행을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검찰개혁의 물거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충정으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정치검찰이 검찰권과 수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적 사안과 이들이 일으킨 인권 침해를 규명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칭,
정치검사의 과거수사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슬라이드 1번입니다. 지난해 내란이 일어났던 12월 4일 새벽 12시 46분에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2번. 실제 그랬는지 행안부에 공식적인 답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가 보내온 공식 답변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58분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다 통제를 유선 및 당직 관리 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1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강원도는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인천시는 11시 20분부터, 서울시는 11시 50분부터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충북도와 충남도 역시 청사를 폐쇄하고 간부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사실을 두고 해당 지자체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서울과 부산시, 경남, 충청도는 묵묵부답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질의서에 대한 묵묵부답입니까? 슬라이드 3번 봐주십시오. 대전시만 질의서에 답변을 했는데 출입자 통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고 대다수 지자체는 두리뭉실하게 답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인천시는 아예 해당 사항 없다라고 저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통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만 되풀이합니다. 특히 인천시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지구 지역 계엄사 문제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전국에 있는 시청과 도청은 계엄군 군합발에 짓밟혔을 겁니다. 실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안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란에 지자체가 협조했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 부하 내동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가려도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12.3 당시 지자체가 실시한 긴급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강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비일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사불란합니다. 시민의 삶이 한순간에 유린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자들은 현재까지 시청, 도청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역 계엄사 설치 문제를 비롯해 지자체의 내란 동조 행위를 한 줌 의혹 없이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란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역사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솎아내야 합니다. 특검에 거듭 촉구합니다.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 태행을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요구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이 터지고 나서 12월 6일 특전사와 수방사를 방문해서 저는 제2계엄을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로 추정되는데 내란에 관여한 정도가 거리가 조금 있는 사성장군들 몇한테는 당신들은 현재 직접적인 관여가 없지만 직접 관여되어 있는 육군총장 등은 수사사항이니 군이 잘못됐다. 다시는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제2 내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성명서나 기자회견을 제가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저가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라며 저를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노력한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까? 내란이 정치적 중립 사항입니까? 사과할 수 없습니다. 고발하십시오. 만약 국민의힘에서 고발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당임을 자인하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국민은 이를 내란당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국힘은 뼛속 깊이 각인된 내란 DNA를 도려내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법과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당할 겁니다. 군의 정치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참 군인의 정신으로 당당히 극우 세력 국힘에 맞서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혀진 윤석열 정권의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 진상규명 방해 정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 요청에도 당시 부산경찰은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김상민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는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라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김상민이 누굽니까? 김건희 공천 청탁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김건희의 사주를 받아 정치테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피습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 국민의 참정권을 원천 차단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 사건은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는커녕 민주주의의 파괴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한 모든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설 겁니다. 수사기관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히십시오. 국회에도 제안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합시다. 성역 없는 조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기필코 마련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동료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선 중진이라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건의의식에 찌들어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나경원에 대한 윤리위 해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